안녕하십니까. 코리아 계획TV의 고영석 박사입니다. 한국은 반공을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이제 민주화를 거쳐서 자유화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화 길목에서 나는 무엇보다 2030이 자발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뛰어나와서 정치개혁의 단초를 마련한 것에 참으로 고맙고 또한 흥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민주화를 이룬 이 4050 세력이 주사파에 완전히 세뇌돼서 한국을 친북으로 종중으로 그리고 신공산주의로 몰고 가는 때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제 격파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세력으로부터 누구보다도 이 주사파의 세력이 생겨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한국의 전대협과 한총론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배출된 세력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산업, 예술계 전체에 침투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난 9년 전에 제가 이 동성애 독재와 싸움 그리고 주사파의 싸움 민중민주주의의 싸움에 제가 뛰어들었던 저로서는 이 거대한 한국 사회를 끌고 가는 4050 민주화 세력과 붙어있는 주사파 세력을 이길 방법이 없어서 참 한탄을 했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대한 혁명을 하신 겁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잠자고 있던 사자 2030을 깨웠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10월 26일 이후에 한국을 반쪽으로 쪼갠 세력이 신군부 세력이고 또 하나가 주사파 세력입니다. 신군부 세력은 이 나라를 무력 통치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편에서 민주화 세력에 원한에 사무치게 됐고 그 반동으로 이제 주사파 세력이 득세를 해서 한국을 이렇듯 민주공산화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은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폭발한 시기였으면 특별히 70년대 유신 독재와 싸웠던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지식인들에게는 드디어 한국이 민주화가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1.6이 이제 터지고 나서는 이제 상김씨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민주화에 대해 잔뜩 기대가 있었는데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가 12.12 군사 쿠데타를 하고 결국 5.18 민주화 환경을 위협으로 진압하면서 다시금 이 땅에 신군사 독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이 상김씨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세력의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군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맙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은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민주화 세력이 이제는 철저한 반미 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반미 세력이 오늘 여기 말한 주사파 세력이 됐다는 겁니다. 1980년대 일부 학생 운동권에서 북한의 주체 사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4.29 때 민주화 운동을 하고 유신 반대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미국은 또다시 군사 정권이냐? 한반도의 해방은 미군을 몰아내고 북한과 연방제를 해야만 우리가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주체 사상이 시작된 첫걸음입니다. 왜? 미국이 민주화를 지원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신군부 세력을 지원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군을 쫓아내고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함께 연방제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게 바로 주체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NL이라고는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세력이 이제 민주화 운동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특별히 대학 운동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미 자주화, 사회주의 혁명, 민족 통일을 핵심 목표로 삼고 북한을 조국의 선봉으로 섬기게 되는 참 놀라운 사실은 주사파 세력이
북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남한에서 반미 운동이 결국은 이 주사파 세력으로 화하게 되고, 나중에 북한이 그걸 알고 남한의 주사파 세력과 접선을 해서 이제 북한과 남한의 주사파 세력이 연합을 해서 한국을 지금까지 이제 신공산주의와 그리고 신사회주의를 지금 해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1980년대 중반에 학생운동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한 주사파 세력이 이제는 반미 반판쇼 반제국주의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식 모델을 한국에 이제 정착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전통적인 막스 레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PD라고 해서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정교조라든지 민노총의 하나의 사상적 기반이 바로 민중민주주의, 전통적인 막스 레닌주의에 따라서 이 땅의 노동자가 그야말로 사회를 장악해야 되는 세력이고, 주사파는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한미군이고 미군을 쫓아내고 남한에 있는 사회주의 세력과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함께 연대를 해서 사회주의 연방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이 바로 주사파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파 사상이 한국의 민주화 세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주사파 사상이 한국의 민주화 세력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1987년 6월 항쟁 때 전국 대학생 대표자 회의, 흔히 전대협이 결성되죠. 이 전대협이 바로 NL의 모태가 되는 거죠. 주사파의 모태가 돼서 반미, 자유, 민족 통일을 기치를 내세우고 대학가에 의식이 있는 학생들을 다 이제 그 조직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전대협의 활동에 가장 유명한 것이 미 문화원을 점거하는 겁니다. 미 대사관에서 반미 시위를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남북 학생회담을 추진하고, 그리고 대중 집회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노동자 운동, 농민 운동과 연계해서 노골적인 친북 노선을 추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것이 1993년 전대협이 해체된 후에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이라는 한 총련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주체사를 완전히 신봉하게 되고 북한식 사회주의 모델을 더 노골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에 추모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총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북한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수차례 국가보안법으로 그들이 수사를 받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주체 사상파가 주도했던 한 청년도 대학의 문화가 바뀌게 되면서 점점 감소하고 학생 세력도 위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주사파의 사회 진출입니다. 그들이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 진출해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는데, 그들이 김영삼 정부 때 일부지만 김대중 때 대거 노무현이었는데 완전히 그들이 정치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정치권이 주사파 세력의 무대가 되게 되고, 이제는 언론과 시민단체 속에서 이 주사파 세력이 들어가서 반미, 친부, 친중 노선을 계속해서 이제 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계에도 주사파가 들어가서 이제 역사관과 이념을 반미 그리고 친북한 그런 사상들을 주입하는데 앞장선 게 전교조고 요즘에는 서울에 만들어진 교사 노조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세력이 민주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힘당에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보적인 그런 이게 TV나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수적인 TV나 유튜브에도 이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한국이 중국과 수교한 이후로 경제적 교류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업이라는 거 또는 친목을 면모로 또는 세미나라 그런 계통으로 계속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유력 인사를 초청해서 한마디로 간접적인 직접적인 뇌물을 줘서
친중 인사로 포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미 반자본주의 노선을 강화해서 계속해서 친중, 그 다음에 친부, 그래서 한국을 신민주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겁니다. 민주공산주의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사 시절에 이거를 접했고 검찰총장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친중 세력에게, 종북 세력에게, 그리고 신공산주의 세력에게 잠식되어 가는 걸 아시는 겁니다. 특별히 무력으로 우리가 대치를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한국이 침략당하고 있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아마도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야기한 분이 최초일 겁니다. 바로 한국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휴전 상태요. 또한 수많은 문화와 지식과 사상과 소프트웨어에서 침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진보정당 휘하 수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여러분 보셨지만 이 판사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그리고 경찰들, 검찰 안에도, 그리고 언론계도, 목사들 안에도, 스님들 안에도, 신부들 안에도, 그리고 지식인들, 과학자들, 그리고 연예인들, 사회 각 분야에 이 주사파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깰 수 있는 전략적인 세력은 2030 자유화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야말로 양심과 이성과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허구를 여러분이 글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에,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주사파의 허구를 여러분들이 깨주시길 바랍니다. 주사파는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강주 시민의 그 죽음이란 것을 빌미 삼아서 반미운동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을 사회주의로 만들고 북한의 공산주의와 연방제하겠다는 논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2030 여러분이 깨어나서 모든 언론 매체와 그리고 학문적인 것과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정치 현장에서 여러분이 투쟁하게 되면 주사파는 민주화 세력으로부터 이제 격리되고 또한 고립화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반공 세력과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을 끌어들여서 2030이 주축이 되는 자유화 혁명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